쪽에서 헌법재판소에 끌었죠.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위반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 국민투표를 해야 될 사안인데 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느냐 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국기와 국가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고 이는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뭐냐? 반역이라는 뜻이죠. 반역. 그런데 그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 그 노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보안법 폐지 주장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사람들이 태극기에 경례할 수가 있습니까? 애국가 부를 수가 있습니까? 부를 수 없죠. 부르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 자들은 그래도 자기가 신봉하는 이념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 이명박 정부가 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경례를 하면서도 하는 행동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국기와 국가를 거부한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전자는 자기가 신봉하는 신념에 충실하기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애국가 부르고 태극기에 경례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세력, 이명박 세력은 당연히 법을 행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사람들인데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신념에 충실하지 않는다 하면 누가 더 나쁘냐?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누가 더 나쁘냐? 한 사람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정직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위선자죠. 아니면 사기꾼이지. 사기꾼이지. 그러면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소수의 좌익 이념에 물든 소수가 다수의 위선자들과 다수의 비극자들을 끌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념 무장된 사람과 이념 무장 안 된 사람. 즉 이념 무장된 사람과 중도 신령으로 무장된 사람이 대결하면 중도 신령은 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확실한 유권 해석이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이래되면은 무야무야 시간 가고 11월에 가입을 한다. 그래서 11만 5천 명이 조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나중에는 죽창 들고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려면 이게 내란입니다. 내란. 공무원에 의한 내란이죠. 공무원에 의한 내란. 그런데 그 공무원들은 다 권한을 한 사람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민노총에 가입한 11만 5천 명이 행사하는 법적 권한 인허가권도 있을 것이고 누구를 고소 고발하는 권한도 있을 것입니다. 그 권한을 대한민국을 부수는 데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1만 5천 명이 단순하게 월급 받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11만 5천 명은 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국가 예산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국가 예산과 법적 권한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북한 정권을 유리하는 방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구청에 간다. 여러분들의 민원을 담당한 사람이 민노총 산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노조원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반공적이다. 그러면은 이 민노총 영향을 받는 이 공무원이 그 순순하게 허가도 내주고 협조해 주겠습니까? 무슨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불허하고 이렇게 안 할까요? 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입에서 한마디도 민노총에 가입한 이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통령 입에서 가타부타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재래식 시장에 가서 아줌마들 위로하는 말을 하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가 관리해야 될 공무원입니다. 11만 5천 명은 대통령이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뛰쳐나가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보는 데 대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니 자기 집에 기르던 개가 뛰쳐나가가지고 남의 집 아이를 물었으면 가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관리해야 될 11만 5천 명의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남의 입처럼 가만히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엉뚱한 소리. 다른 한가한 이야기만 합니다. 한가한 그 다음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 언론의 요새 행태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조중동을 포함해서 KBS, MBC까지 요새 대통령에 대해서 옳은 문제에 대한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KBS, MBC는 다수가 민노총과 그 기자들이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굳이 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조선중앙동아일보라도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요새 또 다른 일로 바꾼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 되면은 중도적으로 가는 거죠.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데모시 하나 딱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히는 겁니다. 데모시.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데모시 큰 거는 8개가 박혔어요. 8개. 이 8개는 뭐냐? 제일 큰 데모는 6.15 선언이라는 데모시죠. 6.15 선언이라는 데모. 그래가지고 반역 면허증을 줬습니다. 반역 면허증을 좌익들한테 줬어요. 좌익들이 요새는 연방제통일 하자는 이야기를 광화문에서 계속 하고 다녀서 아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법이 있어도 잡아가지 않아요. 6.15 선언이라는 데모, 정교조라는 데모, 그리고 민노당, 민노총이라는 데모. 이게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이 와가지고 세종시라는 데모를 또 하나 박았어요. 세종시. 세종시. 그걸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뽑으려고 해요. 하다 뽑는데 지금 아마 임기를 다 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뽑을 엄두도 못하냐니까. 세종시는 저기에 가면 안 되죠. 세종시에 9개 부처, 2개 처, 2개 청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가느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럼 대충 중앙부처가 13개가 가죠. 그럼 행정부처의 약 반이 걸로 가는 겁니다. 중앙부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관들이 주로 할 일이 서울에 있지, 그 충청도 내륙이 있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서울에다가 출장소를 하나 낼 겁니다. 장관이 주로 일하는 서울 출장소, 나중에는 거기가 집무실이 돼요. 장관이 있는 데서 뭐 중요한 일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도 그 근방에 아마 집 하나 얻어놓고 그 근방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을 보러, 국민들이, 민원인들이 일을 보러 충남 세종시에 가면은 담당 국장이 서울 갔다 그럽니다. 서울 국회 열려가지고 지금 서울 가 있으니까 내일 오시라고 합니다. 장관이 국무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세종시에서 광화문까지 오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갔다 왔다 하루에 4시간. 4시간. 세상에 이런 식으로 수도 기능을 분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원래 수도 기능이라는 것은 사령탑 아닙니까? 사령탑. 더구나 한국은 이 행정 기능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전시 중이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전시 중 아닙니까? 항상 안보가 지켜져야 됩니다. 보고 체계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결정이 빨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여 있어야 돼요. 미국이 그렇게 넓죠. 그렇게 넓어도 미국은 수도를 와싱턴에 딱 모아놨습니다. 와싱턴 중에서도 그 백악관, 국회의사당 근방 거기에 딱 모아놨어요. 국가기관이 그 동네에 딱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좁은 나라에서 수도를 2군데로 둔다? 수도 분할.
이게 원래 발상부터가 부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충청도민을 잡기 위해서